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거 목요일이죠. 어제 저녁 밤 9시 20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그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함께 그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이른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1대1로 맞붙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도 이제 황태순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냄으로써 검찰을 갖다가 길들이려 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권 이들이 맞서서 일반 법치주의와 헌법을 갖다가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거세게 맞붙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자기를 향한 칼날이 목으로 다가오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집행하고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하지 말고 상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수사는 엄혹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벌벌 기는 그런 검찰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동 일각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죠. 행정소송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이건 정말 오묘하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직 2개월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보면 하려 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해임 내지는 면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체 보면 민심이 아주 흉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겁을 먹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뒤에 숨어서 추미애 장관을 앞세우고 추미애 장관의 뒤에 숨는 그 비겁함과 그러나 그 비겁함 속에서도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또 잔뜩 겁을 먹어서 해임하지 못하고 정직으로 급선회하는 뭐랄까 겁쟁이 비겁함과 겁쟁이 다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이 검사징계위원회 정한준 교수 등 그 3명 원래 4명인데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신성식 검사장이죠. 이유 없다 라고 표결해도 이제 불참했습니다만은 이용구 법무차관 등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이들이 이용구 씨 같은 경우 법무차관인데 원래 이 양반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건 잘 알아요. 뭐냐니까 이 정직 1개월부터 6개월까지가 있는데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되면은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이건 너무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갖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끼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주자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직 2개월은 이게 진짜 아리까리하고 오묘하고 진짜 아리송다리송하다는 겁니다. 정직 2개월은 검찰총장 임기제 검찰총장 2년에 2개월은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12분의 1이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걸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잔여 임기가 7개월입니다. 내년 7월 24일까지니까
7개월 중에 2개월은 이거는 거의 3분의 1인데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오묘하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소를 내면서 6가지 근거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한 처분은 이거는 부당하고 불법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이번에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임기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사유를 들어서 부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육성입니다.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짤막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완규 변호사 등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들은 6가지를 푼 겁니다. 뭐 근거 없는 이야기 갖고 부당한 절차를 갖다가 통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다. 그래서 결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판단이거든요. 6가지 근거. 첫 번째, 정한중 위원장 등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것이죠. 이건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을 소집하고 결재하고 등등등등등 자체가 다 위법한 것이죠. 거기다 정한중 교수는 교수 몫으로 들어온 안진 교수, 왜 정한중 교수도 또 교수인데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좀 세세한 부분입니다만은 교수, 그다음에 명망 있는 사회적 인사. 그러니까 정한중 위원장은 사실 예비위원 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비위원도 아닌 사람이 이른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안진 교수하고 겹치는 교수가 둘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것도 위법한 것이죠. 그래서 예비위원도 아니었던 양반이 위원장 직무 대행까지 맡았으니 모든 절차와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독수독과라고 그러죠. 위법한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그거는 위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효죠. 두 번째, 지금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는 그 재판부 문건은 추측에 불과하다. 사실입니다. 이 보면 여기에 관련된 증인들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면 이 사람들은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고 네이밍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도구를 썼습니다만은 재판부 문건은 말 그대로 추측과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좀 구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채널A 사건 감찰방해. 근데 그 채널A 사건 감찰방해는 이거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법관 출신이거든요. 법관 출신이니까 이 감찰 방해했다는데 그건 아니다. 왜 감찰 방해가 아니라 채널A에 파일을 요구했으니 파일이 들어올 때까지는 잠깐 유예했다가 근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윤석열 총장은 지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검찰의 이른바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네 번째, 이것도 더 세세한 얘기입니다만은 채널A 사건은 이제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입장이 충돌합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죠. 그러니까 왜 대검의 실무진하고 지검의 수사진하고 의견이 충돌했을 때
전문수사자문단의 의견을 구하라 라고 회부한 것은 이건 너무나 정당한 지시인 것이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이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 중립성. 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왜 지난 8월 이후에 왜 8월까지는 대검에서 저 여론조사할 때 그 이름 넣지 마세요 라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여론조사기관에서 넣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적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말이죠. 사람 잡으려 생사람 잡으면 간단하네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예를 들어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 사람 앞으로 좀 클 사람이다 싶으면 일단 어루만 저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그 사람 이름 한 3번만 넣으면 그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기 때문에 파면해도 되네요. 참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그 운명은 여론조사기관에 이름이 오르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적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이건 뭐 마지막 이게 결론이죠.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급히 보면은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쭉 제가 이게 보더라도 뭐 저같이 이제 법의 문외한이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얘기한 6가지 근거는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이프로스 등에서도 지금 보면 심재철 검찰국장, 이번에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라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다 기획하고 연출하고,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했던 건 심재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다를 때리고 추미애 하려니 추미애가 잘 모르잖아요. 뭐 판사 생활 95년까지 판사 생활하고 거의 25년째 지금 법전 한번 제대로 안 들여다봤을 텐데 뭘 알겠습니까? 특히 뭐 사법고심 붙었다고 합니다만 검찰의 그 업무 뭐 전혀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을 집행했던 사람은 바로 심재철 검찰국장입니다. 1인 5역이죠. 마지막 증인으로서 그 절묘하게 이른바 증인 되기 전에 보면 기피 신청 받았을 때 셀프 기각 다 해놓고 마지막 자기한테 쏙 빠지면서 또 증인으로는 안 나온 1인 4.5역의 심재철 국장, 검찰국장,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연초에 보면 뭐 조국이 옳다라고 헛소리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도 검사냐 하고 생욕을 얻어먹었던 그 양반이 원래 심재철 국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신 국장을 갖고 좀 주변에 이른바 후배들이 아주 이 프로스에다가 이제 검찰 내부망이죠. 자기들끼리 볼 수 있는. 이렇게 써서 참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참 웃었습니다. 그를 3도 수군 통제사라고 부르지 않고 원균이라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원균을 우리 역사는 그를 누가 3도 수군 통제사라고 부르느냐, 그냥 단순히 원균이라 부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심재철 너는 원균이다,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원균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드디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과 또 현직 대통령,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지난 11월 24일이던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했을 때는 서울 행정법원의 조미연 부장판사가 보면은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만큼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를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니까 이미 대통령이 사인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행정법원의 어느 판사가 이 건을 갖다가 심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번에 이 건 소송을, 이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심리하게 될 판사도 어마어마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어느 판사님이 그 심리를 맡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항상 기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몇 개월 남았고 윤석열 총장 임기 7개월 남았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이, 역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싸움을 벌이는데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하느냐, 이것을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역사에 절대 오명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